주말 잘 보내셨나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풍 소식도 있는데요. 올해는 홍수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 없이 무탈하게 장마가 지나가길 기원합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살펴봐야 할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가젯서울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삼성 손잡았던 퀄컴 다시 TSMC로 가나, 파운드리 사업 빨간불이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출처는 아시아경제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만의 현지 언론들이 퀄컴의 차세대 AP죠. 스냅드래곤 855의 양산을 삼성이 아닌 TSMC에 맡길 것이고, 이와 같은 전망의 근거로 7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먼저 성공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 역시 A13 칩까지 TSMC의 7나노 라인에서 생산할 계획이라며 파운드리 업계의 큰손들이 모두 삼성전자를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애플의 차세대 AP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이 두 부분이 있죠. 먼저 애플의 A12에 이어 A13 칩까지 TSMC에 맡길 것이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기사들 중 몇 개의 기사 역시 삼성이 TSMC에 해당 칩의 생산을 뺏겼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A12 칩 생산 관련해서는 그전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TSMC에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A13 칩부터 삼성이 다시 뺏어오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애플 입장에서도 TSMC 견제 차원에서 삼성에 수주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빼앗긴 지 몇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점,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향후 이것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직 양산까지도 꽤 남은 칩셋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약간의 오독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 있고요. 애플의 AP 생산 관련 파운드리의 경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일부 수주 물량을 나눠 가졌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아래에 있는 내용은 주력 생산 업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 뒤에 나왔던 A10과 A11 역시 TSMC에서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의 기사들은 현재 거의 반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TSMC에 대해 애플이 가격 경쟁을 통한 코스트 다운을 위해 삼성을 통한 견제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SCM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팀 쿡의 경영 철학을 고려하고 양산화 시점까지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벌써부터 애플이 차기 AP의 생산을 TSMC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국내에 전해진 내용을 살펴보면 스냅드래곤 855의 제작부터 TSMC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내용을 전한 포브스지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7나노 공정과 관련해 삼성 측에 일부 딜레이가 있고, 이 때문에 TSMC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사들은 실제로 여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삼성이 여기에서 말하는 플러스 칩, 다시 말해서 EUV 기술을 적용한 7나노 공정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TSMC에 비해 공정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이는 결국 삼성의 EUV 공정이 855 양산 시점에 완료되면 2019년의 오더를 일부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년 6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는 A12 칩의 생산 관련하여서 지금과 같이 TSMC의 자리를 인텔과 삼성이 함께 노리고 있던 그런 시기이고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이 연일 미디어를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이 7나노 EUV 리소그래피죠. 그 당시 이 7나노 EUV 공정 도입과 관련하여서 1년 전에 TSMC는 이미 공격적인 투자 및 해당 공정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삼성은 조금 지지부진한 듯 하더니 수주 후에 TSMC보다 앞서서 공정을 완료하겠다 대응을 하였고요. 먼저 두 가지 기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액침 멀티 패터닝과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이 두 기술을 살펴보면 후자인 EUV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들이 있고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오면 이 EUV 기술을 적용한 7나노 공정을 양사 모두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TSMC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정 도입이 빠른 액침 멀티 패터닝으로 경로를 수정합니다. 이에 반해 삼성 측은 EUV를 고수하였고요.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공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소 호들갑스러운 보도들과는 반대로 이미 1년 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포브스를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 공정이 삼성 측에서 준비되는 시기에 따라 이 수주 내용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빼고 전달하면 마치 삼성이 TSMC의 물량들을 전부 빼앗긴 것 같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퀄컴 입장에서 일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자사 AP를 따로 제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라고 볼 수도 있는 삼성 두 업체 중에 당연히 TSMC를 택하는 것이 이릉 맞는 흐름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사이에서 바로 퀄컴의 고민이 있습니다. 7나노미터 EUV의 성공적인 양산이 시작된 이후 우수한 파운드리로서의 협력업체 삼성과 AP 업계의 경쟁자 삼성, 이 두 사이에서 취하게 될 퀄컴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재미있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아울러서 일부 기사들 중에 삼성의 7나노 EUV 공정 도입이 2020년이다, 2021년이다, 이런 황당한 내용들도 파다합니다. 자,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삼성에서는 스냅드래곤 855에 맞춰서 양산 시점을 잡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실패를 벌써부터 예상하고 양산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앞으로 삼성 스마트폰이 예전과 같은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소 위축될 수도 있는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감안해본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R&D 투자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삼성이 반도체 분야를 캐시카우로 계속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그중 특히 이 AP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파운드리 수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남아있는 2010년대의 삼성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좋은 기사들을 통해 항상 좁은 방에서도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간혹 안타까운 기사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분들께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있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고요. 자,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벌써 휴대폰 램이 8기가가 되었다, 이렇게 놀라시는 글을 달아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윈도우 95를 깔기 위해서는 16메가 램을 맞춰야 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아버지를 졸라 결국 용산으로 8메가짜리 램을 사러 갔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어느덧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7나노 공정도 나중에 어떤 느낌으로 기억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